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 주요 내용, BBC 해설진들의 반응, 해외 반응, 그리고 인터뷰까지 빠짐없이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벤 데이비스가 선발 출전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원래는 데스티니 우도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부상해서 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 시작 전 일단 토트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치가 있는데, 그런데 케인이 팔렸을 때 토트넘이 강등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심지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토트넘의 폼 미쳤다, 탑4로만 마무리를 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기면서 승점 5점 차이로 1위로 올라서게 됐는데, 그 경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 6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죠. 패스를 이렇게 전달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논스톱으로 슈팅, 비카리오의 엄청난 세이브가 돋보이는 전반 6분의 장면이었고, 사실은 이 장면 이후에 3분 뒤에도 비카리오가 굉장히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을 구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전반 초반에 뭔가 좀 정돈이 되지 않았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한 방 먹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인데, BBC에서도 굉장히 비카리오가 이 공을 잘 쳐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9분 때에도 비카리오가 굉장히 좋은 세이브를 보여줬다고 이제 BBC가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을 지키고 있는 비카리오 수문장을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4분 모습인데,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롱볼을 통해서 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장면만 봤을 때는 벤 데이비스가 이제 막으러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반더벤 진짜 빠르더라고요. 진짜 반더벤 선수가 여기 있었죠.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서 저 공을 먼저 잡아냅니다. 상대 공격수보다도 먼저 잡아내면서 이걸 걷어내버리는데, 진짜 반더벤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 장면이 벤 데이비스가 좀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좀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반더벤이 굉장히 멋지게 걷어낸 장면이고, BBC에서도 이 장면에 주목하면서 비키 반더벤 확실히 빠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던 아이유, 이 아이유 선수도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이 장면에서 BBC가 아이유가 공을 잡는 게 아니라 비키 반더벤이 잡아내면서 이거를 그냥 쳐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바로 뒤에는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기회를 이 메디슨에게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고 있는 메디슨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경로로 공을 놓아주죠. 그리고 메디슨이 퍼스트 터치를 가져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수비수한테 막히게 되죠. 이 메디슨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터치를 조금만 잘했어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슈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고, BBC에서도 손흥민이 제임스 메디슨에게 너무 좋은 니트 패스, 깔끔한 패스를 넣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팰리스 미드필더가 그냥 가로채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그래도 팰리스가 2번 정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외에는 사실은 확실한 위협이 되는 찬스가 없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을 본 이제 BBC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바로 좀 교체를 만들어낼 것 같다. 그러니까 5분이나 한 10분 정도 후반전을 지켜보고 아무래도 좀 교체를 시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체를 바로 시킵니다. 벤 데이비스를 바로 빼고 에메리송 로얄을 넣어주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선택을 하는데, 이 2번의 선택이 사실은 손흥민의 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한번 볼 텐데, 일단 전반전에 주목할 만했던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단 9번의 터치를 가져갔다. 그래서 BBC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토트넘을 그래도 잘 막아냈다, 손흥민을 막아낸 것만 봐도 일단 팰리스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가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이제 부상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게리 네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도기가 없으니까 토트넘이 확실히 좀 고전하는 게 보인다, 우도기를 그리워하는 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우도기가 없는 경기와 있는 경기는 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에 골이 터졌는데 of course 당연히 자책골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최근에 굉장히 상대 박스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크로스가 들어와가지고 상대의 어떤 자책골로 마무리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토트넘을 위해서 지금 빌드업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측면에서 일단 파페마타사르가 포로의 패스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황에서 이제 바로 크로스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크로스의 행선지는 중간에 있는 손흥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경로로 봤을
때, 왜냐면은 높은 크로스를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낮은 크로스를 하는데 바로 가까이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기 때문인데 이게 굴절되어서 메디슨한테 흐릅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다시 한번 크로스를 하는데 이게 크로스인지 슈팅인지 굉장히 애매한 경로로 흐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메디슨의 패스 자체가 원래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파포스트에 있는 히샬리송이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고 차지 않았을까. 왜냐면 첫 번째는 손흥민을 노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손흥민을 노리면은 좀 좋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다음 장면을 이제 딱 노리는 느낌이었는데 뭐 손흥민을 맞고 들어가든 누구든 맞고 들어가라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토트넘의 스트라이커는 손흥민도 아니었고 히샬리송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엘 와드였습니다. 그대로 조엘 와드를 맞고 들어가 버리는 이 공.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원터치로 공을 돌려놓는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죠. 물론 본인은 굉장히 망연자실하기는 했지만 와드의 굉장히 좋은 슈팅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는 토트넘 선수들의 모습 진짜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골이 들어가자마자 이 자책골을 넣은 선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토트넘 선수들은 모두 손을 들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야 토트넘이 이렇다 토트넘이 저렇다 토트넘이 뭐 이게 있다 없다 하지만 토트넘은 1위다.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고 케인 혹시 보고 있니? 토트넘이 케인을 팔아버리고 EPL을 이기는 것만큼 스퍼지한 게 있냐. 진짜 토트넘은 반전의 연속이죠. 그리고 65분에는 굉장히 좋은 골까지 터졌는데 브레넌 존슨이 일단 헤딩을 통해서 메디슨에게 공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메디슨이 측면에서 공을 살짝 끌고 있는 동안 브레넌 존슨이 이 사이의 공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선수 개인의 움직임을 칭찬해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자체가 이 사이에 공간이 비어있으면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역할을 로얄이 해줬으면 훨씬 좋았겠죠. 왜냐면 이때 장치에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경합을 해가지고 공이 연결될 줄 알았더라면 로얄이 여기까지 뛰어갔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자리가 비니까 존슨이 지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존슨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 공을 잡아낼 수 있는 위치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말 다 했죠. 여기서 일어날 일은 컷백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간결한 슈팅. 진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언제 봐도 놀라운데 이 상황에서 공을 받았죠. 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대로 슈팅하는데 상대 가랭이 사이로 진짜 치명적인 마무리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브레넌 존슨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세리머니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포로도 굉장히 기뻐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언제 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제이미 캐러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Absolutely brilliant. 굉장하다. 압도적으로 굉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임스 메디슨이 이렇게 공 간수한 것도 굉장히 좋았고 존슨이 손흥민을 굉장히 잘 찾기도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거기에서 놓칠 수가 없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 absolute fire 완전 지금 불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긴 기간 동안 완전 슈퍼스타로서 활약하고 있는 게 놀랍다라고 이제 캐러거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매니저다.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토트넘스럽지 않은 꿈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지금 토트넘 팬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BBC는 손흥민이 벌써 8개의 골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 think it's safe to say he's back. 그가 돌아왔다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제야 이야기를 합니까?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제대로 돌아왔죠. 토트넘 팬들은 메디슨, 존슨, 선 3손의 조합이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첫 번째 헤딩 존슨이 메디슨에게 줬던 그 헤딩 굉장히 좋았다. 이거 완전 괜찮은 시퀀스였다. 좋은 연결골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히샬리송이 존슨이랑 이제 교체가 됐었죠. 그래서 쏜 그 다음에 패스했죠. 쏜 다시 패스 줬죠. 쏜 5손이었다. 요즘에 굉장히 오손도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인데 이 오손의 연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전체 빌드업 fucking brilliant 굉장히 좋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 이 토트넘이 사실은 한 선수에 의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메디슨 그리고 손흥민이 지금 너무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메디슨의 역할을 사실 대신해 줄 수 있는 선수 중 하나가 벤탄쿠르인데 벤탄쿠르가 이제 메디슨이랑 교체가 되면서 경기를 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벤탄쿠르를 굉장히 격하게 안아주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 토트넘이 생각보다 미드필드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도 뎁스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돌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존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모습들은 확실하게 좀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저는 이 댓글이 너무 웃겼는데, 자, 인생의 세 가지는 바꿀 수 없다. 죽음, 세금, 그리고 손흥민 골.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온다는 거죠. 아, 손흥민 선수 그만큼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분에 이제 좀 어이없는 사건이 터졌는데, 자, 롱패스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패스를 이제 아이유가 받아가지고 슈팅을 하는 장면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갔는데, 아, 그런데 사실은 이 공을 만지는 장면에서 이제 손에 닿았냐. 그러니까 이게 VAR까지 들어갔는데, 그런데 뭐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다라고 판정이 나가지고 골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아, 이게 클린시트로 갈 수 있었는데, 무실점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하는 비카리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쨌건 토트넘은 2대1로 승리. 풀타임 상황에서 BBC는 토트넘이 지금 5점 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격차로 1위를 기록한 거는 1960년, 61년 시즌 이후로 처음이다. 근데 이 시즌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토트넘이 우승했던 해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설레발을 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설마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가 경기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아, 오늘 진짜 행복하다. 왜냐면 굉장히 힘든 경기였기 때문이다. 비카리오가 확실하게 두 개의 큰 기회를 막아내면서 토트넘에게는 득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을 좀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다음 경기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모든 경기 사실은 클린시트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이 더 이제 속상한데, 나는 좀 속상하다. 왜냐면 95분에 골이 터졌기 때문이다. 진짜 키퍼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동료들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카리오 진짜 너무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최근에 좋은 성적, 이 스타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퍼포먼스가 매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테이블 자체, 뭐 성적, 우리 순위표 자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잘 회복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는 바라보고 있지 않다. 뭐 선수로서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태도이기는 하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도 살펴봤는데, 일단 수비적으로 굉장히 잘했다. 상대방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침착하게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두 골을 넣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매주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이겨나가기 위해서 키가 뭐냐라고 했을 때 disciplined, 우리가 굉장히 훈련된 모습들, 그 질서 정연한 모습을 사실은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포커스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리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조덴 아이유의 골에 대해서는 나는 핸드볼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 팬들이 꿈꾸게 좀 놔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알면은 사실은 이제는 꿈꿀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과 선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성장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일단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오늘 인터뷰를 했죠.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는데, 우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냐? 아직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고, 그리고 그냥 승점 3점을 지속적으로 따내면서 마지막에 어떤 상황일지를 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케인과의 득점 경쟁이 붙은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케인이 분데스리가에서 잘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나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케인과 손흥민이 이제 각자의 팀에서 득점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시각이고 선의의 경쟁으로 또 잘 써먹을 수 있겠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스타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나는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동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동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손흥민 선수, 굉장히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음 일정이 꽤 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풀타임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 메디슨, 크루셉스키,
히샬리송 비수마 벤 데이비스를 빼줬는데 비수마를 60분대에 빼준 거는 사실상 이제 다음 경기를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있죠. 옐로 카드를 하나 더 받으면은 이제 첼시와의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관리를 해준 것 같고, 그리고 히샬리송 대신 이제 존슨을 넣었는데 존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경기에는 또 선발로 존슨이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이길만 했던 경기였습니다. 뭐 슈팅 자체는 상대방이 더 많이 가져가기는 했고, 그리고 유효 슈팅도 토트넘이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5개의 슈팅이 블락되었다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그래도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골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 보면은 이 슈팅이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예전에 훨씬 많았던 토트넘인데 이번에는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도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대방이 너무 걸어 잠그면은 바깥쪽에서 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이죠. 그리고 2개의 골키퍼 세이브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에 뭐 나무 위에 있는 코끼리 같다.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팬들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러거도 사실은 토트넘이 뭐 우승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약간 주저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캐러거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부정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혹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5점 차이로 1위,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긴 것 너무 좋았고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잘했다, 그리고 심판 최악이었다, 이 핸드볼 너무 명백했는데 이거 안 준 거 문제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경기 아무래도 전 브래넌 존슨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데 브래넌 존슨이 직접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선수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아무래도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존 손 이렇게 귀엽게,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브래넌 존슨의 어시스트 너무 좋았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눈웃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토트넘 팬들이 인생에는 마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바라봐주는 손흥민처럼 이 손흥민 같은 사람을 찾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진짜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좀 틀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나가면서 완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격하게 기뻐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번 경기를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진짜 손흥민 선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저도 기뻤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